서울의 오래된 도서관은 오후가 되면 더 조용해진다. 낡은 시계의 초침이 벽을 타고 흐르고 창가의 먼지가 햇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반짝인다. 영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동선으로 책을 고르고 같은 방법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책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때때로 문장 사이 빈칸을 오래 바라보았다. 빈칸은 그에게 말이 없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 이름은 경희. 병실의 하얀 불빛 아래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새우고도 그는 여전히 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도 다음 날 아침을 열었고 영호는 그 이후로 매일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접어 서랍에 넣듯 살았다. 그런데 그날 서가의 코너를 돌자 눈에 익은 표지가 보였다. 갈색 가죽 제본의 도시와 사람. 늘 그의 손이 먼저 닿던 책인데 그 앞에 먼저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은빛 머리칼을 단정히 묶은 여인. 곱게 늙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미정이었다. 영호, 죄송합니다. 이 책 혹시 먼저 보실 건가요? 미정, 먼저라기보다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어서요. 둘은 동시에 책의 등을 잡았다가 동시에 멈췄다. 우습게도 둘 다 양보하는 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비슷함이 그날의 공기를 가볍게 했다. 미정,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보세요. 저에겐 내일도 있으니까요. 그녀가 돌아서며 남긴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영호는 내일도 있다는 말에 오래 걸려 넘어졌다.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있다면 그 내일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어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경희는 벚꽃 아래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당신, 봄이 오면 꼭 나가요. 나 없이도 벚꽃은 피니까. 마지막 봄날, 경희가 농담처럼 남기던 말. 그 말이 가시처럼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또 같은 시간, 도서관에 같은 자리에 같은 여인이 있었다. 이번엔 먼저 인사를 건넸다. 미정, 그 책 어떠셨어요? 사람보다는 도시가 더 오래 사는 이야기겠죠? 그녀의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바닥까지 닿았다. 사람보다 오래 사는 도시, 도시보다 짧게 살아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사람. 영호는 짧게 답하고 긴 침묵을 붙잡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책을 반납하려고 책갈피를 빼는데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종이는 오래 눌린 벚꽃잎을 품고 있었다. 벚꽃 아래 작은 글씨가 거의 속삭임처럼 적혀 있었다. 당신은 등을 곧게 펴고 걸었지요. 끝에는 기억 한 글자만 남겨 있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책장 사이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열리고 있었다. 그 글씨는 경희의 손글씨와 닮아 있었다. 닮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이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불과 며칠 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의 오랜 확신을 뒤집을 첫 번째 신호가 될 줄을. 정말로 그럴까? 아니면 상실이 만든 착시일까? 그날 이후 그들과 책 사이에는 조용한 합의가 생겼다. 둘은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아주 조금씩 서로의 삶 가장자리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 키우던 식물들, 자식들의 안부, 때때로 찾아오는 허무와 허무를 건너게 하는 소소한 기쁨들. 영호, 젊었을 땐 내일이 무한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정, 저도요. 그래서 더 많이 미루고, 더
더 적게 사랑했죠. 그 짧은 대화 뒤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말이 줄수록 서로의 체온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궁금하지 않은가? 늦은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시선일까? 남은 시간의 짧음일까? 아니면 또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일까? 그날 해질녘 도서관이 곧 문을 닫는다는 안내 방송이 흘렀다. 둘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자 아직 피지도 않은 벚나무의 가지들이 먼저 봄을 예고하듯 가볍게 흔들렸다. 이정, 벚꽃 피면 같이 걸을래요? 짧은 한 문장이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그 문장을 붙잡으면 오래 잠겨있던 문이 열릴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이 열리면 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동의가 그의 시간을 아주 조금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모른다. 이 약속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누구와 마주 앉히게 될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서가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반납함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선생님 건가요? 봉투 겉면엔 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아직은. 그 대신 그날 밤 또다시 서랍을 열었다. 사진 속 경희는 여전히 벚꽃 아래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묻는 듯 했다.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려고 하나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답은 봉투 안에 있을까? 아니면 벚꽃 아래 있을까? 며칠 동안 봉투는 식탁 위에 놓였다. 밥을 먹을 때면 그 앞에 앉게 되었고, 창문을 열 때면 바람에 봉투 모서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영호는 봉투를 열지 않으면서도 봉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등을 곧게 펴고 걸었지요. 벚꽃 아래 적혀 있던 그 문장이 새삼 그의 등을 곧게 했다. 약속한 날, 아직 반쯤만 피어난 벚나무 아래에서 둘은 다시 만났다. 꽃은 아직 수줍었고 가지 끝의 분홍은 말끝처럼 떨렸다. 이정, 봄마다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눈빛이 밝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영호, 봄은 기다림의 보상 같아서요. 그들은 오래 걷고 짧게 말을 나눴다. 사람들이 만든 늦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둘러보며 그 말의 무게를 서로의 속도로 견주었다. 누구에게는 쓸쓸한 동행일 테고, 누구에게는 담담한 체념일 테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아직도 설레는 시작일 테니까. 벚꽃 아래 미정이 말했다. 이정, 젊었을 땐 다투고도 시간이 많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오래 걸려 그의 가슴에 안착했다. 하지만 그 안착이 끝나기도 전에 식탁 위 봉투가 떠올랐다. 그는 아직 열지 않았다. 열면 무엇이 바뀔까? 그가 두려운 건 바뀌는 일 자체가 아니라 바뀌고 난 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드디어 봉투를 열었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서랍의 향과 섞여 방 안을 채웠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영호 씨,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웃던 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분은 제게 당신이 등을 곧게 펴고 걷는 모습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봄이 오면 벚꽃 아래로 꼭 나가라고도 했고요. 끝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정. 그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편지는 담담했다. 과거의 한 구석을 낮은 목소리로 비추고 있었다. 미정은 오래전
경희와 같은 병동의 자원봉사자였다고 했다. 서로 몇 번 말을 나누었고 짧은 눈인사와 긴 밤을 오가며 경희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남겼던 부탁을 조심스럽게 들었다고 했다. 봄이면 벚꽃이 질 때까지라도 남편이 밖을 거닐었으면 좋겠어요. 등은 곧게, 고개는 조금 들고 편지의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부탁을 이제서야 전합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무언가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창밖의 밤은 어딘가 더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질문은 남았다. 왜 이제서야? 왜 미정은 그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고 편지로 돌려보냈을까? 그건 그녀의 조심일까? 그의 상처를 배려한 기다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음 날 그는 도서관에서 미정을 만났다. 둘은 인사 대신 잠시 눈을 맞췄다. 그의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림 속에서도 단단했다. 영호, 고맙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이었나요? 미정, 말이 너무 빠르면 마음이 함께 못 오더라고요. 당신의 걸음이 먼저 봄을 따라 걸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는 그 말을 오래 씹었다. 말보다 길었던 기다림, 기다림보다 어려운 전달. 이제 그는 두려워해야 할 게 무엇인지 조금 덜 막연해졌다. 두려움의 이름을 알면 그 두려움은 절반쯤 작아지니까. 하지만 당신은 또다시 궁금하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교차점일 뿐인지, 아니면 경희의 마지막 마음이 오래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은 것인지. 만약 후자라면 그는 과거와 현재 사이 어디에 서야 할까? 시간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듯 지나갔다. 둘은 주 2회 도서관에서 시작해 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을 이어갔다. 대화는 여전히 적었고 침묵은 여전히 안온했다. 가끔 비가 오면 도서관의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세었다. 셋, 넷, 다섯. 그러다 숫자를 잊고 그냥 흐르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그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끝은 조금 서늘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세요? 혹시 누굴 만나세요? 그는 오래 답을 고르다가 아주 짧게 말했다. 영호. 응. 벚꽃을 함께 볼 사람이 있어. 그 말 뒤로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이해와 염려와 약간의 당혹을 모두 품고 있었다. 그는 딸의 감정들을 헤아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 좋은 이유를 원할 때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이유가 사랑 그 자체일 때가 있다. 그날 밤, 그는 또 하나의 봉투를 받았다. 이번에는 발신인이 있었다. 경희. 동봉된 쪽지에는 병원 기록 보관실에 정리 중 발견된 개인 유류품이라 적혀 있었다. 편지는 두 겹으로 접혀 있었고 종이의 가장자리는 벚꽃잎처럼 얇아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쳤다. 여보, 봄이 오면 당신은 꼭 걸을 거예요.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걸을 수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와 걷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요. 나 역시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는 날이 가장 미안했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은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마지막 줄. 혹시 미정 씨를 만나면 고마웠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숨을 멈췄다. 경희 마지막 부탁은 이미 그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그 부탁이 도착하기까지 봄은 몇 번이나 피고 졌을까.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려면 이제 한 사람이 더 자기 몫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 진실은 그들을 더 가까이 앉힐까? 아니면 다시 멀게 할까? 다음 산책에서 그는 경희의 편지를 들고 나왔다. 벚꽃은 이제 거의 만개에 가까웠다. 꽃무더기 사이로 새들이 바람을 따라 작은 포물선을 그렸다. 둘은 벤치에 앉았다. 공원을 스치는 사람들, 유모차의 바퀴가 흙길에 남기는 얕은 선, 멀리서 아이가 부르는 이름들, 삶은 소리로 가득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영우, 경희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예요. 거기에 당신 이름이 있었어요. 미정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래 지켜온 약속이 비로소 목적지에 닿는 순간의 떨림에 가까웠다. 미정, 그분은 제게 언제나 당신 남편은 등을 곧게 펴고 걸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웃었죠. 벚꽃 아래에서는 꼭 고개를 조금 들고 걷는다고. 그 웃음이 부러웠어요. 그 말 뒤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사이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고 벚꽃 한 송이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는 그 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영호, 나는 올해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면 그게 배신일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마 경희는 그걸 제일 싫어했겠죠. 내가 미안함에 갇혀 사는 것. 그는 마지막 문장을 낮게 덧붙였다. 영호, 그래서 이제는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은 승인이나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오래 미루어 둔 생을 향해 내딛는 작은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어렵게도 단순했다. 그러나 당신은 또 한 번 궁금해질지 모른다.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할까? 아니면 진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걸까? 며칠 뒤 도서관에 공지가 붙었다. 노후 시설 보수로 한 달간 휴관. 둘의 일과가 흔들렸다. 그들은 도서관 없이도 만날 수 있을까? 공간이 그들을 이어준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그들을 이어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그들은 공원에서, 강가에서, 시장 한켠 국수집에서 만났다. 함께 먹는 면발은 때 맞춰 끊어졌고 적당히 식은 국물은 그들의 취향을 알아갔다. 주의 깊게 서로의 걸음을 맞추고 배려를 지나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이 그들은 서서히 우리라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러던 날 비가 왔다. 비는 벚꽃을 오래 붙잡아 주었다가 한 번에 우수수 떨궜다. 그날의 벚꽃비는 유난히도 굵었다. 둘은 비를 피할 겸 작은 정자에 들어섰다. 정자는 지붕 아래로 꽃잎과 빗방울을 동시에 받아내고 있었다. 그때 미정이 꺼낸 작은 상자 하나. 나무로 된 손바닥만 한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오르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엽을 감자 낡은 멜로디가 비를 뚫고 흘렀다. 아주 익숙한 봄밤에 어울리는 곡. 미정, 병희 씨가 좋아하던 곡이에요. 병실에서 가끔 틀어드렸거든요. 그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없을 때 이 음악이 들리면 영우 씨가 곁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는 눈을 감았다. 비 냄새, 나무 냄새, 꽃잎의 미세한 단내, 그리고 오래된 멜로디. 그 모든 것이 서로 겹치며 지금 이 순간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반전은 외부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숨겨진 진실이 제때 모습을 드러낼 때 느리게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겨둔 길표 같다는 것을. 길표는 이쪽으로 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가 시작
이라고 알려줄 뿐이었다. 영호,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늦어서요. 이정, 괜찮아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에게 작은 것들을 선물했다. 새벽 5시에 걷기, 시장에서 반자른 달걀말이, 흰색이 섞인 회색 머플러, 책의 여백에 적어둔 한 줄의 문장들. 그 문장들은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 오늘의 날씨는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았다. 당신의 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내 숨도 덜 가빴다.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다 놓쳤다. 대신 당신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늘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왔다. 미정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큰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유난히 길었다. 그는 그 며칠 동안 도서관의 빈자리를 전부 다 더 느꼈다. 빈자리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했다. 그 빈자리는 더 이상 상실의 그림자만이 아니었다. 그 빈자리는 그가 지켜야 할 오늘의 자리였다. 결과를 듣는 날, 그는 도서관 문이 열리듯 마음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는 계절성 증상이라 말했고 관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둘은 병원 로비에 앉아 아주 오래 숨을 골랐다. 긴장과 안도의 경계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했다. 그리고 확인한 나이를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스레 대하는 이유로 삼았다. 그날 밤, 그는 또 하나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경이의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찾았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으로 하는 것. 그는 수첩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알았다. 자신이 선택한 오늘이야말로 남은 시간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음 날 벚꽃이 절정이었다. 하루만 더 지나면 꽃비가 거리를 뒤덮고 나무들은 다시 초록을 입을 것이다. 그날이 아니면 이 풍경은 내년에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영호, 우리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걸을까요? 사람들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봄을 걷죠. 이정, 좋아요. 그 대신 약속 하나만.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정,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약속해요. 걸을 수 있으면 걷고 멈출 때는 옆에 앉아 있을 거라고.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안에는 오래된 미안함과 새로운 다짐이 같이 있었다. 영호, 약속해요. 그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내일의 걸음 하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허락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큰 변화는 언제나 그렇게 작은 약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직 해가 다 뜨기 전 둘은 벚꽃길의 시작점에 섰다. 길은 분홍빛으로 옅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꽃잎을 아끼듯 조심스레 흔들었다. 둘은 조용히 걸었다. 말은 거의 없었고 숨은 일정했고 발자국은 반 박자 차이로 이어졌다. 길의 중간, 벚꽃이 가장 짙게 모여있는 아치 아래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경이가 좋아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미정이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벚꽃 그림자와 섞여 길 위에 길게 눕고 그 긴 그림자 위로 첫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는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중얼거렸다. 영호, 경이야, 고마워. 그리고 잘 지내. 그 말은 작아서
오직 그들 둘과 아침의 공기만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인사는 긴 시간이 돌아 마침내 닿는 인사였다. 떠나보낸 사랑과 맞이하는 사랑 사이에 다리를 놓는 마지막 한마디. 그 순간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다. 벚꽃이 한꺼번에 흩어지며 마치 눈처럼 길 위로 내려앉았다. 둘은 동시에 손을 내밀었고 결국 꽃잎은 잡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잡힌 손은 따뜻했고 온도는 오래 유지되었다. 오르골 소리가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 멜로디는 이제 특정한 사람의 부재를 알리지 않았다. 대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했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황혼의 사랑은 늦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제때 도착하는 것임을. 벚꽃길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오늘을 확인하는 서명 같았다. 그리고 그 서명은 내일을 청약하는 계약 같았다. 계약의 조건은 간단했다.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고 멈출 때는 옆에 앉아 있을 것.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조금 들 것. 남은 시간으로 사랑할 것. 이야기는 여기에서 한번 닫힌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이들의 내일은 꽃이 지고 나무가 초록을 입을 때도 계속될 것임을. 꽃이 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초록이 있듯 사랑도 한 번에 지고 남아 맺히는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묻게 된다면 정말 이게 행복이냐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정. 행복은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영호, 조용히 옆에 앉는 거라고. 벚꽃 아래 두 사람의 숨이 천천히 맞춰지고 나무 위에서 아침 햇살이 또 한 번 번져 나간다. 그 빛 속에서 이야기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끝난다.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